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6월 18일 느바 소식입니다. 현 리그에는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지금까지 리그를 이끌어오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는 베테랑은 물론 앞으로 몇 년 동안 NBA를 지배할 젊은 슈퍼스타들까지 NBA를 보는 팬들의 눈을 정말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페이드어웨이 월드라는 매체는 최근 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탑10을 공개했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입니다. 예상보다 순위가 좀 낮죠. 매년 발전하고 있는 돈치치는 이번 시즌 올 NBA 퍼스트 팀에도 선정되며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패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도 무시무시한 활약을 선보였고 아직 22살이란 점에서 이 선수의 미래도 너무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수비와 자유투를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5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9위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조엘 엠비드입니다. 부상 직전까지 MVP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며 팀을 동부 컨퍼런스 1위로 이끈 엠비드는 현재 NBA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빅맨이 확실하죠. 부상이 항상 변수로 작용하지만 이 공격과 수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엠비드의 코트 지배력은 극도로 뛰어나다는 평입니다. 8위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득점 창출 분야에서는 리그 최고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 릴라드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34점을 기록했죠. 수많은 루머에 오르고 있는 릴라드인데요. 현재 최전성기에 올라있는 만큼 만약 플레이오프에서 더 큰 성과를 낸다면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란 내용입니다. 7위는 덴버 너게츠의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시즌 MVP를 수상한 요키치의 순위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싶네요. 농구 못하게 생겼는데 잘하는 선수를 뽑는다면 무조건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 전경기에 출전한 요키치는 전에 없던 빅맨의 유형으로 요키치 하나가 전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다음 시즌 자말 머레이가 복귀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브루클린 네츠의 제임스 하든입니다.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과 함께 브루클린을 이끄는 하든은 여전히 MVP 후보로 거론될 수준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공격에서 가장 기본적인 돌파와 슈팅, 패스에서 100점 만점의 능력을 갖췄기에 6위에 올랐다는 평입니다. 아마 휴스턴 시절의 하든이었다면 탑5의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위는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안테토쿤보입니다. 백투백 MVP이자 올해의 수비수 출신, 이번 시즌도 올 NBA 퍼스트팀과 디펜시브 퍼스트팀에 들어간 유일한 선수로 리그 최고의 선수를 거론할 때 항상 상위에 오르는 선수죠. 물론 플레이오프에서의 의문점은 항상 붙고 자유투는 반드시 고쳐야 할 단점이긴 하지만 압도적인 재능을 갖춘 야니스의 탑5 랭킹은 당연하다는 평이네요. 4위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입니다. 그 누구도 이번 시즌 커리가 이런 경기력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장일치 MVP를 수상했던 시즌 그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줬고 비록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MVP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고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차지했죠. 아마 다음 시즌 클레이 탐슨의 복귀와 함께 팀 순위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 순위 역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3위는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정규 시즌에 있는 로드 매니지먼트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플레이오프와 중요한 경기에서 레너드의 활약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최상위 등급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레너드는 현재 부상으로 무기한 결장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만 보더라도 3위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순위라는 평가입니다. 2위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2위에 르브론이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근 10년 이상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던 르브론은 비록 1라운드에서 탈락했고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가 보이지만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 있는 것 같은 이 선수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이자 앞으로도 꾸준히 상위 순위에 오를 거라고 정리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입니다. 비록 객관성을 띈 랭킹은 아니겠지만 아킬레스 부상에서 돌아온 듀란트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 여러모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플레이오프 무대를 지배하고 있는 듀란트는 최근 48분을 소화하며 본인의 컨디션은 완벽하다는 걸 증명했고 만약 듀란트가 팀을 우승으로 이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역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거란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현지 매체가 뽑은 현 NBA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 리그 탑10은 누구인가요? 미러키 벅스가 브루클린 네츠와의 6차전을 잡아내며 시리즈를 3대3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동점과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로 7차전은 20일 브루클린 홈인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열립니다. 미러키가 오늘 승리를 거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케빈 듀란트에게 내줄 건 내주더라도 야니스 안테토쿤보와 크리스 미들턴이 공격에 집중하도록 PJ 터커와 주루 헐리데이에게 듀란트 전담 마크를 붙이자 였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미들턴은 오늘 절정의 슈팅 감각을 뽐내며 오늘만큼은 보급형 케빈 듀란트가 아닌 크리스 미들턴 그 자체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쿼터에만 17점을 넣은 미들턴은 5개의 스틸까지 추가했는데요. 듀란트 방면 2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NBA 플레이오프에 단 4번뿐이었던 이 기록의 5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브루클린이 추격을 할 때마다 터트린 찬물 득점과 더불어 4쿼터 중반 제임스 하든을 상대로 얻어낸 4점 플레이까지 완벽한 경기를 선보였네요. 야니스 역시 오늘만큼은 백투백 MVP의 위험을 유감없이 보였습니다. 야니스의 최대 강점은 알고도 못 막는 빠른 돌파로 여기에 트랜지션 상황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자동으로 이 점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오늘 미러키는 속공 득점으로 26점을 올렸고 야니스는 이 중 14점을 책임지며 자신이 잘하는 농구를 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페인트존 득점은 물론 상대 실책으로 이어지는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득점 빈도가 굉장히 높은 야니스의 강점에 미들턴의 슈팅까지 살아났다면 7차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클린은 미러키가 설계한 탄탄한 수비와 빠른 공격에 고전하며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데 실패했습니다. 5차전 당시 48분을 소화하며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듀란트가 오늘도 32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7개의 실책을 범했고 그중 4번이나 스틸을 허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40분 이상을 소화한 듀란트가 체력적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7차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임스 하든의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아직 100%는 아니지만 지난번보다는 나은 컨디션을 보였고 이는 시리즈에서 홈팀이 전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브루클린의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심상치 않은 기운을 보이는 팀이 있죠.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도니 넬슨 단장과 결별하더니 이번에는 리 칼라일 감독과도 결별했습니다. 2001년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서 감독직을 시작한 칼라일은 2008-2009 시즌부터 댈러스와 13시즌을 함께하며 프랜차이즈 최초의 우승을 이끈 댈러스 구단의 핵심 인물이었는데요. ESPN의 에드리안 워즈나로우스키에 따르면 칼라일은 마크 큐반 구단주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3년간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여전히 댈러스 구단과 도시를 사랑하고 본인 코칭 경력에 다음 장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칼라일 감독은 미러키 벅스와 연결되고 있고 미러키가 마이크 부든홀저 감독과 결별할 경우 가장 유력한 차기 감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공석이 된 댈러스의 감독직으로는 루카 돈치치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2014년부터 팀의 어시스턴트 코치직을 맡아온 자말 모슬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마크 스틴에 따르면 현재 구단은 감독직보다 도니 넬슨의 빈자리인 단장직부터 채울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히트가 이번 오프시즌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브랜든 잉그램 영입을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지역 매체에 따르면 작년에 기량발전상을 수상한 잉그램은 마이애미의 잠재적 영입 후보이며 자이언 윌리엄슨과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두 선수는 완벽한 조합이 아니기에 이 루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는 공격에서 해결해줄 선수가 필요하며 1대1은 물론 패스에도 일가견이 있는 잉그램은 마이애미의 공격 철학에 잘 맞아떨어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잉그램은 이번 시즌 시작 전 5년 1억 5,800만 달러 규모의 맥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필라델피아 구단을 언급했었죠. 하지만 역시 현지 팬들을 이길 수는 없네요. 한 현지 팬은 사람을 찾는다며 벤 시몬스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2라운드 3차전 이후 사라진 시몬스의 신상 명세서에 자유투를 던질 수 없다고 적힌 게 킬포인트네요. 정말 신기하게도 해당 경기에서 시몬스는 8개의 자유투 중 4개를 넣으며 반타작에 성공했는데요. 이 정도만 해줘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끄러운 댈러스 구단이지만 루카 돈치치는 여전히 연장 계약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비 애슬레틱의 팀 카토와 샘 아믹에 따르면 돈치치는 이번 오프시즌 5년 2억 달러 규모의 맥스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돈치치는 오늘 있었던 슬로베니아 대표팀의 기자회견을 통해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던 도니 넬슨 단장의 퇴진에 대해 듣기 힘들지만 본인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ESPN의 팀 맥마호는 현재 루카 돈치치의 에이전트인 빌 더피를 언급하며 구단과 돈치치의 불확실한 미래를 언급했습니다. 더피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그는 과거 스티브 내시의 에이전트였는데 내시가 피닉스 선주로 이적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마크 큐반 구단주는 수천 개의 블로그를 작성해 더피를 비난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더피는 과거 라존 론도와 데런 콜리슨의 에이전트였는데 이들은 모두 댈러스 소속 당시 니칼라엘 감독과 좋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죠. 이래저래 댈러스 구단과 잘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사이인데 이 더피와 구단의 관계를 그나마 유지하도록 도왔던 게 바로 얼마 전 단장직에서 물러난 도니 넬슨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돈치치의 커리어를 설계해준다고 봐도 무방할 더피가 도니 넬슨도 떠난 마당에 무슨 일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거죠. 마크 큐반 구단주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자이언 윌리엄스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활약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2년차 시즌을 보냈죠. 비록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올스타에 선정되며 NBA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성공적인 시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 조 바든에 따르면 자이언의 가족들은 그가 다른 팀에서 뛰는 걸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탠 밴 건디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지도 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구단이 자이언 같은 스타와 부합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자이언 본인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없지만 JJ 레딕의 이적 과정에서 구단에 불만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이제 2년차를 끝낸 선수인데 벌써 잡음이 나오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신호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유타 재즈와의 시리즈 5차전을 잡아냈죠. 무려 카와이 레너드가 결정한 경기에서 얻은 승리로 에이스 폴 조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아주 값진 승리였습니다. 조지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현재 마음가짐을 언급했는데요. 인디애나 페이서스 소속일 당시에는 혼자 구단을 이끌어야 했지만 클리퍼스에선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카와이 레너드와 함께 구단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레너드가 이탈한 상황이며 본인은 이전에 경험했던 인디애나 시절의 마인드로 돌아가 팀을 이끌 거라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시리즈에서 2연패 후 3연승을 기록 중이며 구단 최초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이 걸린 6차전은 내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2020-21 시즌 MVP를 수상한 니콜라 요키치가 고향인 세르비아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개그 말고도 말타기에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말타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키치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 I wanna stay fire.